서울 쪽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 서울시당이고 이러니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국감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서울시 국감 같은 경우에는 뭐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태원 참사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 그리고 기후 동행 카드 문제도 나왔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들을 계속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민주당 스타 프로젝트 준 우승자 한송원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달고 계셔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목소리가 나오겠습니다. 얼굴도 아직 안 비치고 있는데요. 구영식 기자님도 예. 그러니까 이 이태원 참사 대응이나 기후 동행 카드 문제 이런 문제들 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뭐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국감 현장에서 무슨 대선급 뭐 선거 출마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었죠. 뭐 당연히 오세훈 시장은 뭐 국힘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하는 그 정책들이나 정치적 행보들을 보면은 상당 부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예, 예. 기후 동행 카드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시민들을 위한 것들이란보다는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뭐 그 서울 시민들의 니즈를 요구를 전혀 반영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사실은 그 반영한다라고 하는 한 정책들을 보면 사실은 어쨌든 그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로 사실 충분히 읽힐만 합니다. 예. 자, 한소원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네요. 2주 만에 변함없이 오셨습니다. 자,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유가족분들 입장에서 1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네, 맞습니다. 문제 해결되는 건 없고 진실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책임자 처벌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매일매일 그 분향소 앞에서 생업도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이슈화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든 서울시에서 일어난 일이고 용산구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유가족들도 그래요. 시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고 하는데 면담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국감 현장에서 그렇게 대답했다면서요. 오세훈 시장이 상상 이상으로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근데 왜 유가족과 물밑 접촉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정치적인 일이에요? 아니 왜 당당하게 만나지 못하고 물밑 접촉을 왜 하는 거예요? 물밑 접촉이라는 단어를 듣고 굉장히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태원 참사 발생 1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오세훈 시장은 아직까지도 유가족들과 공식적인 만남을 이어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뻔뻔한 시장이 아닐 수 없는데요. 더욱이 오세훈 시장은 만나려고 수도 없이 많이 고민도 하고 시도도 했지만 유가족들이 만나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변명이 국민들과 서울 시민분들한테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굉장히 또 안타깝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유가족은 정무부 시장 등은 만났어도 또 오 시장은 만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거짓말에도 정도가 있는데 오세훈 시장의 이런 변명과 거짓말을 도를 지나친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과 합의해서 추모 관관도 유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상처도 국민들과 공유하는 일이 앞장서야 될 너무나도 당연한 오 시장인데 지금 책임 회피만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사실 세월호나 그 이태원 참사는 어떤 정파나 이념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그야말로 안전사고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이제 안타깝게 희생된 사건이잖아요. 사실 그런 거 보면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그 대응하는 게 이거는 무슨 국힘 의원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 또는 정의당 의원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게 사실 행정가나 정치가의 자세라고 보는데 오히려 그러면 사실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사실은 본인의 대권 홍보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지금 그걸 꿈꾸고 있으니까 대권 홍보를 위해서라도 그 다른 국힘의 주자들 또는 그 정치인들과 다르게 이거는 이념과 정파하고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유가족과 적극 만나서 문제에 대해서 적극 해결하고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본인을 위해도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거죠. 본인도. 답답하네. 자, 그런가 하면 시청 옆에 지금 간이 분향소예요. 분향소가 제대로 설치된 것도 아니고 막 설치 못하겠는데 유가족들이 가서 설치한 거잖아요.
철거 문제가 지적이 됐다면서요?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오는 29일이 이제 일주기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지난 2월 4일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분향소에 대해서 자진 철거를 최대한 유도할 예정이긴 하지만 마냥 1, 2년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답변을 내놓았어요. 오세훈 시장이. 유가족들에게는 지금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진전 없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이렇게 지나온 1년인데 마냥 1, 2년 지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이 지금 서울시장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더구나 우리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지나면 분향소를 철거하는 것인가라고 또 물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1주기까지는 뭐 시민분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적어도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적어도 1주기까지는 이라는 말인 뭐 1주기가 지나면 이건 철거를 하겠다는 뜻인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분향소를 철거를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왔고 또한 접근이 힘든 서울광장 3층으로 인근 3층 공간으로 떠밀어낸 것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어이가 없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참. 유가족들은 사실 그렇게 분향소를 설치하고 거기서 버티고 있는 이유도 책임자 규명도 안 되고 원인 규명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되고 이런 억울함이잖아요. 그렇죠. 특별법 해달라는 특별법도 안 하고 있고. 계류 중에 있죠. 그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아니, 당연히 책임이 있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사고를 직접 내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모든 선출직 또는 임명직 그 고위공직자들은 사실 본인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그런 자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사실 아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무슨 그 물밑 접촉을 뭐 상상 이상으로 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남북 관계를 하고 있나. 원래 보통 물밑 접촉은 남북 관계에서나 충분히 있는 아니 남북 관계에서 충분히 물밑 접촉을 상상 이상으로 많이 해야죠. 그렇죠.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남북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건 남북 관계 이념이나 지역 무슨 정파 정당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야말로 우리 일반 국민들의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대응을 하면 누가 오세훈 시장 보고 좌파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진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행정가이자 정치가구나, 좋은 서울시장이구나 이렇게 사실 인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그렇게 안 한다는 건 여전히 뭐 본인이 눈치를 보고 있던 본인의 그 이념적인 성향이나 또는 철학, 세계관 등이 여전히 사실은 굉장히 그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에휴, 참 답답하다는데 이제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기후 동행 카드예요. 기후 동행 카드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경기도를 출퇴근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지금 집은 경기도거든요. 우리 구영식 기자는 강서구에 사시지만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잖아요. 오늘도 경기도에서 왔어요, 서울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 지역 예를 들면 경기도와 인천시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협의도 없이 툭 던져놓고 문 자기 대권 나간다고 뭐 인기몰이 하는 거예요? 뭐예요? 파퓰리즘 그렇게 얘기하든 이런 것들이 파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세훈 시장 입장이 강경하다고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네, 이거는 무슨 일진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단독적으로 또 독단적으로 또 이렇게 조율 없이 행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예고 없는 통보를 두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지금 힘겨루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 카드에 대해서 경기도와 인천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 이제 뭔가 협의를 마치지 않고 이런 오히려 협의를 완벽하게 마치고 시범 사업을 한다면 내년 상반기 시범 사업도 어려울 것이다. 서울시가 먼저 단독적으로 시작을 하고 가급적 협의를 내년부터는 해가겠다. 이렇게 굉장히 독단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힘동겨루기를 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토부가 K패스를 발표하면서도 하루 전날에 서울시에 또 일방적으로 또 통보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도 또 발표 4일 전에 경기도와 인천시에 일방적으로 또 이렇게 통보를 한 것 자체가 서로 지금 일방적인 통보만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지금 오 시장과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 대권 주자로서 본인들이 나서기 위해서 힘겨루기,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서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게 요구가 있고요. 사실 또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무슨
뭐 저 쓸 때- 같아도 쓰겠어요. 만약 예, 경기도에서 서울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일정 금액 내고 계속 쓸 수 있다면. 예, 1만 그러니까 5천 원 이게 쓰니까. 이게 절대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기후 동행 카드는 그러니까 신분당선에서는 또 불가능하고 제가 서울에 신분당선 타고 다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이 아닌 곳에서 지하철 탈 때도 이용을 못 하고요. 다른 지역 버스나 광역 버스가 서울 지역에서 누가 탄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또 이게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본인들은 경기도하고 인천시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런 정책을 만약에 정말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진작 경기도와 인천시와 협의를 협의체를 했어야죠. 구성하고 아예 그냥 수도권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교통비 그 절감 수단,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 환급 수단 등을 사실은 같이 모색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또 이제 김동연 지사도 또 따로 이제 더 경기 패스라고 하는 거를 또 따로 내놨지 않습니까? 서로.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미 국토부에서는 이미 이제 그 K 패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오세훈, 또 김동연 이게 다 대권 묘하게 주자들이네. 예, 대권 주자들이 이제 그 교통비 절감 정책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경쟁은 좋습니다. 근데 네. 진짜로 제대로 서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 정책 구성 그다음에 진행을 사실 하는 게 맞겠죠. 왜 신분당선 차별하는 거예요, 대체?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신분당선이 심지어 또 비쌉니다. 네, 비싸요. 네. 엄청 비싸요, 거기. 내가 맨날 타고 다니거든요. 왜 차별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런가 하면 지난주 이 방송에서 우리가 얘기 나눴는데 가사 도우미 문제 있잖아요. 네. 뭐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근데 이번 국감에서 그 얘기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황당한 건 제가 들으면서 더 황당했는데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월 200만 원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했더니 그것도 높다. 100만 원 정도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 현재는 이용료가 월 200만 원 정도인데 네. 100만 원 정도가 돼야 이게 정책적으로 효과가 좋겠다라는 오세훈 시장의 의견이 있었어요. 예.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서울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또 의견도 덧붙여서 내놓았는데요. 뭐가 본인 진심은 뭐예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본인의 줏대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외국인 가사 관리사가 입주를 한다면 숙식비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월 100만 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또 말을 했는데요. 근데 또 이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었던 용해인 의원이 홍콩과 싱가포르는 합계 출산율이 늘어나는 효과 자체가 지금 나타나지가 않았다. 예. 저임금과 근로조건이 차별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을 학대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오세훈 시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이 반응이 굉장히 놀라워요. 말을 바로 바꿉니다. 뭐라고? 시범 사업이 그래서 시범 사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예. 하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숙식을 집에서 해결해서 학대나 과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어 우리나라는 시범 사업의 형식이 출퇴근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용은 늘더라도 이러한 학대나 과로가 발생하는 부작용은 적을 것이다. 라고 아까는 또 얘기를 숙식 했어요. 제공한다면서요? 아까는 숙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월 200에서 100만 100만 원을 원 줄일 수 줘도 있을 된다. 거라고 얘기를 네, 했거든요. 이게 불과 몇 분 사이에 말이 바로 바뀐 그럼 겁니다. 이분들 어디다가 어디 기숙사 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범사업은 기숙사 형태로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 기숙사에서 그럼 비용은 누가 돼? 기숙사 비용은 또. 이제 당연히 뭐 서울시에서 내든 뭐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내든 해야겠죠. 뭐. 예. 기숙사 짓는 비용보다 월 200 드리는 게 더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네, 저는 사실 가사 도우미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사실 의문이고요. 맞아요. 외국인 왜냐하면 가사도. 그것이 가져올 효과가 제대로 증명되지도 않았고 사실 오히려 여러 가지 이제 뭐 학대 그다음에 뭐 과로 그럴 수 여러 가지 있어요. 문제만 네. 키워서 국격만 떨어질 것 예, 예. 충분히 같고요. 가능해요. 저는 사실 이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저출산이나 예. 이러니까 이제 가사 도우미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사실 개발을 해야 되는.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임금 문제나 아니면 또 주택 문제, 그다음에 노동 근무 문제, 여건 예. 문제 이런 것들하고 다 연동돼 있는 거거든요.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저출산을 사실 극복하기 위한 다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내놓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숙식 제공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아니 생각을 하자. 지금 돌보미라고 아이 돌보미는 이제 젊은 층이잖아요. 신혼부부가 방이 몇 개씩 있어서 숙식 제공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화장실 딸린 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숙식을 제공하려면. 그러면 그럼요. 자기 집에 방이 최소한 3개는 있어야 돼. 그런 집에 사는 신혼부부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그리고 뭐냐면은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아는 분들도 이제 네. 가사 도우미를
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구해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사실 이제 조선족 저희 중국 동포들이세요. 네. 왜냐하면 사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영어를 쓰긴 하지만 사실 언어 장벽의 문제가 사실 문제가 있고요. 생기죠. 네. 왜냐면 특히나 사실 입주했을 경우는 더 사실은 심각하죠. 만약에 언어 장벽이 생기는 거는. 그렇죠. 물론 한 1년 정도 거기 근무하다 보면 언어가 어느 정도 습득이 돼서 뭐 소통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 뭐 오히려 예를 들어서 중국 동포들을 아예 그냥 그렇지. 그분들은 전향적으로, 통화가 예. 소통이 되니까. 예,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참, 그러니까 선익은 정책 이거는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도 똑같아요. 교육부하고 지난번 보세요. 그 의대 정원 늘린다고 교육부에서 갑자기 그러면 자 무전공으로 다 받아가지고 그 중에 3학년 되면 의대 지원하게 하자 이런 얘기했다가 또 아니라고 싸우고 뭐하는 그러니까 좀 정책을 내려면 관련 부처하고 대통령실하고 협의하고 뭐 논의해서 뭔가 좀 만들어 놓고 얘기하세요. 그냥 툭툭 던져놓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뭐 인기 영화병이에요? 그렇게 파퓰리즘이랑 공격을 해야 되더니 반성하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진행. 깔끔하죠. 네, 정말 반성하세요.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오늘 저 한성훈 씨 그리고 우리 구영식 기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예. 저희는 다음 주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